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직장 생활은 누구나 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사실 잘 해내기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지난 32년간 공직 생활에서 얻은 다양한 노하우를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이시자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김화동 교수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호칭이 교수님보다는 아직도 국가의 상임위원, 그러니까 차관급으로 계셨으니까 차관님 뭐 이런 칭호가 더 익숙하시죠? 예, 뭐 밖에서는 아직도 저를 그냥 차관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차관이라면 사실 공직 생활에서 꽤 높은 자리인데 예. 그래도 많은 차관을 하신 분들이 장관이 되지 못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통음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김 차관님께서는 장관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어떤 소회는 없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2년간 한 직종에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이니까 나라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그동안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 선배, 후배 이런 분들과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집사람하고 딸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도 항상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일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공무원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는군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만 답변을 하셨는데 좀 솔직히 서운하거나 좀 그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저도 아직 나이도 있고 또 그간의 경험을 좀 계속해서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일부 기대도 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또 현실이 있으니까 뭐 현재의 어떤 주어진 처지에 대해서는 또 뭐 새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무원다운 답변이시군요. 그 공직 생활을 30년 이상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빡빡한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느슨한 자연으로 돌아오셨는데 삶의 패턴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하고 그전하고 완전히 다른 점은 사실은 늦잠을 자도 될 것이고 뭐 그런 것보다는 하루의 어떤 시간을 일과 시간을 제가 말하자면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그전에는 제가 완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뭐 업무를 하다가 보면 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밖에 또 누구를 만나야 된다든지 이런 주어진 어떤 여건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사실은 제 마음을 먹으면은 하루 24시간을 제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아마 굉장히 큰 차이다. 이렇게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의사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제 차관님을 이 스튜디오에 모신 것은 공직 생활을 30년 했기 때문에 모신 것은 아니고 뭐 공직 생활 30년 하시면 굉장히 많고 그렇죠. 이제 딸에게 주는 그 어떤 어드바이스 같은 책을 내서 그것이 좀 화제가 되고 이래서 모셨는데 딸 바쁩니까? 딸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죠? 안 좋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는 과정에서 뭐 가족 간의 대화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한다 이런 기회도 도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 다음에 딸애들의 어떤 이벤트 있죠. 졸업과 입학 이런 어떤 계기 때도 제가 같이 참석을 해서 축하해주고 예를 들면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이런 기억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결코 아빠는 아니다.
그런 부분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좋은 아빠가 아닌 게 아니고 빵집 아빠군요. 네. 뭐 빵점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그동안 제가 대화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부터는 회사 생활에 대한 어떤 조언 이런 네. 부분은 그동안 제가 30년 넘게 좀 경험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겠다. 첫째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1월 달, 2월 달 연수를 마치고 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할 3월 달에 제가 A4 용지 한 장에다가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라. 따님한테. 예. 네. 그런 걸 딱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네. 했더니 가지수가 한 18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A4 용지에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우리 애 옷장에다가 붙여줬습니다. 네. 그 옷장에 붙여주면은 아침에도 한번 보고 퇴근해서도 한번 볼 수 있을 거다. 자상하시군요. 참고가 될 거다. 네.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상하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공직을 그만두고 시간이 제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죠. 이 내용은 우리 딸한테만 꼭 전해줄 얘기는 아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아들, 딸, 뭐 꼭 딸이 아니고 아들, 딸 모두 사회에서 어떤 조직에서 새 출발하는 젊은이들한테는 조금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책으로 한번 엮어보자. 그런 좀 긴 계획을 세웠습니다. 글을 쓰는 걸 좋아하셨습니까? 아니면 20대 또는 10대 후반에 이른바 문학 청년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사실 저는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네. 우리 이제 공무원, 중앙부처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보고서를 쓰는 거죠. 네. 사실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공무원이 쓰는 보고서하고 일반 우리가 수필이라든지 네. 글쓰기하고 좀 다른 점은 있지만 저는 뭐 공무원이 쓰는 보고서에다가 약간의 말하자면 이 뭐죠 수필적인 글 뭐 그런 부분에도 좀 노력해 봤더니 뭐 조금은 읽을 만한 뭐 글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소문에는 장관님께서 아주 소문난 독서광이다. 책 읽는 걸 아주 좋아하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책 읽는 것을 좋아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잘못된 정보인가요? 아닙니다. 뭐 언제부터 일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은 토요일이다 일요일 날 그죠? 네. 저녁을 먹고 시간이 좀 나면은 좀 요즘 서울에서 기준으로 하면 좀 한 20분 정도만 나가면은 꽤 큰 서점들이 있죠. 네. 나가서 한두 시간 이렇게 책들을 보고 거기서 이제 두세 권씩 사서 가급적이면은 뭐 많이 읽으려고 했습니다. 뭐 그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는 직장에도 도서실, 자료실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 또 신간들이나 아니면 좀 오래된 책이지만 좋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어쨌든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업무에도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노력이 보태졌는 거죠. 제가 좋아했는 것만은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평균보다는 좀 더 읽었다. 뭐 그렇게 제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겸손하신 네. 발언이시거든요. 역시 공무원적인 답변 같은데 예. 주로 어떤 책을 읽으셨습니까? 일단 업무에 관한 서적이 물론 기본이 됩니다만 사실 그런 책만 읽어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네. 큰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업무가 특히 아닌 다른 쪽의 책들을 좀 많이 읽는 게 좋다. 융합의 시대니까요. 네. 그 중에서 저는 물론 이제 가급적이면은 소설이나 시 같은 것도 좀 읽으려고 노력했지만 네. 또 읽다가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좀 취향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가벼운 경영 서적이라든지 기업 관련 서적이라든지 혁신, 이노베이션 뭐 그런 거 있죠. 네. 또 기업가들이 어떻게 해서 그 기업을 좀 이렇게 발전을 시켰냐 그런 이야기들. 네. 또 세계적으로 뭐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고 해서 조금 많이 읽은 편이고 자기계발서 이런 부분도 가끔 읽고 있습니다. 네. 예. 장관님께서는 이제 행시로 공직생활 들어와서 예. 32년간 하셨는데 어쨌든 꽤 오랜 공직생활 하셨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예. 그래도 공직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 그럼 어떤 예.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딱 예. 소개를 한다면. 아마 그때가 제가 과장 중고참 정도 서기관. 일입니다. 예. 예. 네네. 그때 2002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기획예산처라는 부처가 그때 있었습니다. 네.
이 어떤 제도나 정책, 법률 같은 거는 한번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죠. 네. 그때 제가 이제 같이 관여했던 일 중에 하나가 부담금 운용 종합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부가 1년 동안의 부담금 운용에 대한 실적을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죠. 부담금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담배에 건강 증진 부담금에서 350원 정도 한갑에 매겨가지고 그거를 네. 건강 증진 사업에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기업이나 예를 네. 들면 국민들한테 조세 외에 세금 외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명하게 관리하면은 막 늘어나는 속도가 줄일 수 있고 국민들이 또 어디 쓰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부담금 운용에 관한 종합 실태를 사실은 정리해서 공개하고 국회에 보내고 지금 또 매년 네. 이게 이제 운용되는 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했던 일 중에 이런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한번 수립이 되면은 국민 보이지 않지만 국민이나 기업 활동에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뭐 그 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스튜디오에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예. 장관님께서는 원래 꿈은 경제관료가 아니고 엔지니어였다 그렇게 들었는데 예. 어떻게 하다가 공학도를 꿈꾸시다가 이렇게 경제관료로 오로지 네. 고시를 내서 출시하려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글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는 지방에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죠. 네. 서울에도 물론 있었고. 네. 그래서 그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많은 부모들이 네. 그 법대를 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판검사나 행정고시를 네. 통해서 공무원이 되는 걸 굉장히 바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물론 그런 부모들의 기대가 많았죠. 네. 근데 그때 제 생각에는 네. 조금 약간 뭐 사춘기의 어떤 반항이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좋은 학교에 갈지는 모르지만 법대나 이런 데는 안 가겠습니다. 네. 공대 쪽에 가서 그쪽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대학 입시에서 막상 네. 시험을 쳐보니까 네. 이게 제 적성이 아니다. 아. 그래서 적성이 아닌 쪽에 제가 잘할 수 없는 쪽에 가서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크게 말하자면은 뭐 성과나 빛이 날 것까지는 않다. 그래서 원래 제 조금 맞는 문과 쪽으로 가자 해서 이제 진로를 바꾼 게 뒤늦게 바꾸고. 뭐 학과를 택하게 됐고 네. 그 학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직에 나가서 한번 일해보는 게 제가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게 됐고 뭐 큰 사연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어릴 때의 어떤 처음에 약간의 치기 어린 생각이 있죠. 네. 그게 나중에 와서 아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방향 전환을 한 게 네. 뭐 지금 생각하면은 잘했다 이런 그런 판단이 섭니다. 벌써 세 권의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저술한다 쉽지 않을 텐데 뭐 독특한 나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글을 쓰는 노하우가? 노하우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마음의 어떤 자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에 제가 일본의 연구소에 파견 나가 있을 때 거기서 일본어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일본말도 잘하시는군요. 뭐 잘한다기보다 글로는 또 쓸 수가 있으니까. 네, 일본말로 책을 내시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나라가 IMF 사태라는 굉장히 어려운 그 시절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해외 파견을 나가 있는 상황에서 국내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면은 정부 예산도 어려울 거고 지원이 계속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생활비하고
예를 들면 거기서 살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공무원이 이 나라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제가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좋은 정책을 한번 소개해보자. 네. 그럼 제 개인이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규제 완화가 일본보다 당시 조금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 면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책자로 낸 거죠. 뒤에 낸 지금 이번에 출판한 책도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죠. 제가 네. 그동안 국가로부터 나라로부터 받은 게 굉장히 많다. 이걸 사회에 조금이라도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그 방법이 제가 택한 거는 제 방식은 이런 이제 글로서 좀 해서 알리고 또 네. 공유하고 경험을 이게 공유하고. 그런 거죠. 그게 고마움의 표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뼛속까지 공무원적인 생각 같은데. 아니 정말 고마운 거죠. 네. 일본말로 낸, 일본어로 예. 낸 책은 일본에서 발간된 그렇죠. 건가요? 동경에서 거기서 발간을 했습니다. 네. 하고 이제 귀국하고 나서 한국의 과장을 이제 기획예산처 과장을 할 당시에 그때 우리나라가 기업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보니까 일본에 그 제도가 도입된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와서 한번 정리했는데 네. 책으로 나오게 된 거죠. 2002년도였습니다. 네. 예. 좀 신뢰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책을 3권 내셨는데 예. 수입이 어떻게 쏠쏠합니까? 어떻습니까? 아, 일본어로 사실 낸 책은 솔직히 뭐 예를 들면은 네. 초판도 소화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었고 두 번째 한국에서 낸 일본의 신기업연금제도라는 책은 뭐 네. 다행히 주위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네. 일판은 소화를 했습니다만 네. 뭐 금전적으로는 크게 뭐 네. 도움이 되는 건 없었고요. 단지 네. 제가 이제 경험이 많이 쌓였다. 그죠? 어떤 그 일을 하는 데서도 그렇고 큰 과제를 정리하는 데서도 그렇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는 중에 많은 이제 도움이 된 거죠, 저한테. 예. 보시기에 이제 옷을 벗고 막상 예. 이렇게 공직에서 나와 보니까 네. 과거에 그 우리나라 공무원의 상명하복이라든지 예. 조직 문화 이런 것은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게 저는 뭐 거기서 오랫동안 일을 네. 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성과를 내는데 일을 하는데 뭐 좋은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만. 일정 부분 그렇죠. 네. 근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회가 많이 변하고 추세가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모난돌이 되지 말라는 게 제가 그동안 말하자면 지키려고 했던 중요한 어떤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모난돌이 되지 마라.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주장, 그런 요구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죠? 네. 가끔은 이제 모난돌도 필요하고 네. 모난돌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성장하고 일할 수 있는 주변에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0대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둔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이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 직업 안정성, 예. 안정성 때문에 예. 그런데 공무원을 꿈꾸는 후배들 예. 좀 조언을 한다면 아주 솔직한 조언을 좀 하시겠습니까? 네. 공무원들을 만약에 공무원을 지망한다면 저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제가 해오는 동안에 만약에 저보고 다른 직종을 뭐 굳이 해볼 생각이 있느냐 저한테 묻더라도 아 공무원이라는 일이 굉장히 좋다 그죠?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제 공직에 있으면은 자기가 하나하나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기여를 하고 개선을 하고 이 사회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저는 공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바깥에서 다른 직종에서도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공무원 자체가 공직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이 네. 단지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찬동하고 그걸 하고 싶어 한다면은 네. 정말 공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꼭 한번 말하자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강추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공무원 공직 생활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굳이 제 생각에 단점은 너무 없는데, 좋은 것만 아니 단점은 말씀하셨어요. 없는데, 아니, 단점이 없을 리가 있나요? 네. 제가 이제 공무원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바깥에 보통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저 네. 사람은 공무원이다. 네. 이런 이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보고 있죠. 다소 부정적인 뭐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저 사람은 좀 더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담도 좀 되는 면도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그 직업이 드러내는 그저 품성, 태도, 네. 자세 이런 게 은연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랑이죠. 뭐 이 방송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예. 뭐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 예.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불만이나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당연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네. 옛날에 저뿐만 아니고 현대에 있는 계신 분들도 사실 그런 부분은 새겨 들어야 될 말이죠. 네. 어쨌든 그 국민들이 저들한테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100%가 아니고 그죠. 제 표현은 120% 네. 말하자면 달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제 이 책을 쓰면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네. 남들의 기대를 넘어서라. 그럼 공직자라면은 국민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죠. 네. 자기가 거기에 말하자면 대응할 수 있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 그런 걸 주문하는 거죠. 참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32년간 그 공직에 계시다가 이제 옷을 벗고 이른바 민간인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예. 앞으로의 계획이나 물론 책이 많이 팔리면 또 책을 쓰실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제가 30년 넘게 공직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경험을 해왔죠. 네. 이 경험을 계속 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좋겠다. 그죠? 네. 뭐 그게 어떤 데가 되건 관계없이. 네. 두 번째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 낸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게 다른 후배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약간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젊은 층에게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뭐 대학교나 아니면 네. 젊은 분들을 이렇게 상대로 뭐 특강, 뭐 강연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네.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이렇게 설계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관님 오늘 모셔서 말씀 나눠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이 다 차관님처럼 이렇게 좀 올곧은 생각을 가지면 나라가 훨씬 더 발전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아유, 과찬입니다. 네, 예.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누구나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게 마련이지만 삶의 선배로서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해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멘토를 자처하고 계시는 김하동 교수의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